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머플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플러는 사일런서라고도 불리고요. 소음기라고도 불리는데, 소음기는 말 그대로 음을 없애는 기라고 해석이 됩니다. 머플러 하면 또 떠올리는 이제 기계장치가 자동차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자동차에 적용되어 있는 머플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으로부터 이제 배기되는 가스는 팽창이 되면서 이제 큰 음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 음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이그조스트 시스템, 배기 시스템이라고 이제 통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각각의 어떤 이제 머플러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플렉시블 파이프는 이제 엔진의 진동을 배기계와 이제 절연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성체인데요. 이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이 머플러에서 방사되는 음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촉매가 있고요. 서브 머플러, 메인 머플러, 디퓨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소들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서브 머플러는 이제 어떤 한 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튜닝을 하고요. 메인 머플러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의 구조가 이런 이제 배풀과 파이프들과 굉장히 이제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고요. 디퓨저는 이제 자동차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이 안 돼 있는데, 이 디퓨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제 토출구에 적용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디퓨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머플러 하면은 이 배기 시스템만 보통 통상 생각을 하시는데, 흡기 시스템도, 인테이크 시스템도 이러한 이제 머플러 요소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소를 위해서 깨끗한 공기가 필요한데, 외부로부터 이제 공기를 흡입하면서 어떤 맥동음이나 기리음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제 어쿠스틱 덕트, 그 다음에 이제 에어 클리너가 있고요. 에어 클리너도 어떤 이제 팽창형 머플러 효과를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인터피어런스 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관, 헬로몰즈 레조네이터,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브랜치, 커터 웨이브 레조네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레조네이터들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 요소들에 대해서 오늘 각각의 특성과 소음 저감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러한 시스템들이 차량에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다 적용되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이제 차량 특성에 맞게 이제 설계가 되겠죠. 이러한 요소들은 이제 많이 적용되면 이제 어떤 이제 소음 저감 효과는 있을 텐데, 어떤 이제 배압이라고 이제 백프레저라고 해서 어떤 이제 배기가스가 방출이 안 되면은 엔진 출력과 엔진 성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능도 항상 확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머플러의 형태는 익스펜션 타입, 팽창형 머플러가 되겠습니다. 팽창형 머플러의 구조는 이와 같은 이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플러의 대표적인 형태고요. 그때 이제 배기가스가 들어와서 확산이 되면서 다시 이제 축소가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충돌과 분산이 생기면서 음이 저감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머플러의 이제 효과는 투과 손실로 나타나는데요. 이 투과 손실은 이와 같은 이제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과 손실은 이 머플러가 이제 배기계에 적용되기 전후의 차이를 어떤 이제 소음 레벨로 나타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요 식을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 식을 이해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은
m은 단면적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1분의 A2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는 웨이브 넘버라고 해서 란다분의 2파이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데요. 상세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거리당 라디안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값을 K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요 값으로부터 란다는 F분의 C니까요. C분의 2파이 F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C분의 오메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이 L은 그 평창부의 이제 길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식에 의해서 투과 손실을 구할 수 있고요. 투과 손실은 이제 어떤 한계 주파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 주파수는 이 D2 요 지름분의 평창부의 지름분의 요 1.2C와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C는 음속이고요.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한계 주파수가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무한정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주파수 범위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T2가 커지면은 지름이 커지게 되면은 한계 주파수는 내려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과 손실 식으로부터요. 저희가 한번 TL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가 C분의 오메가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주파수별로 어떤 이제 투과 손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나면은 이런 이제 효과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이제 파형의 효과가 이제 TL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제 단면적 비와 어떤 이제 길이에 의해서 이제 생겨졌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저희가 이제 단면적 비를 더 증대시켰다라고 하면은 그래프의 형태가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피크가 발생되는 TL 주파수는 피크가 발생되는 주파수는 이제 같고요. 그 TL 값이 훨씬 이제 더 커진다. 그래서 이제 더 뚱뚱해지면은 이제 더 투과 손실이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투과 손실 효과가 이와 같이 이제 나타나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가 더 낮은 쪽으로 이동하면서 주파수 폭이 더 좁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식으로부터 이와 같은 이제 단면적 비와 길이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효과가 발생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 투과 손실과 그 발생 주파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과 손실 식으로부터 투과 손실 식은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최대 투과 손실이 발생되는 거는 이제 이 사인 값이 1일 때가 이제 최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값을 1을 대입하게 되면은 투과 손실이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을 풀어서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계략적으로 tan 로그 4분의 m 제곱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투과 손실은 단면적 비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나면요, 최대 투과 손실이라고 하면은 이 피크가 이제 발생되는 그런 이제 지점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에서는 최대 투과 손실이 약 한 13dB 정도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최대 투과 손실은 이 단면적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발생 주파수는요, 이러한 지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제 파인 지점에서는 이제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이런 지점에서 이제 피크가 발생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요, 이제 KL이 2분의 2n-1 파이의 발생됨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요, 요 식으로부터 이제 K는
C분의 오메가니까요. 이렇게 이제 값이 정리가 되고요. 이 C분의 오메가는 다시 이제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값과 요 값에서 F를 구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발생 주파수는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흡음재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 팽창형 머플러에 흡음재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 투과 손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팽창형 머플러는 이와 같은 형태의 이제 투과 손실을 가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흡음재를 팽창형에 이제 많이 적용을 실제로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라슬 형태의 흡음재를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흡음재를 적용했을 때는 이와 같은 시기에 의해서 이제 투과 손실을 저희가 임의로 알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레벨이 투과 손실 값이 전반적으로 커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웨이브 남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남바는 이제 파스라고 하고요. 영어로 사용할 때는 이와 같이 이제 단어를 띄어쓰기를 안 하고 붙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웨이브 남바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터당 어떤 이제 각도 값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단위를 보시면은 시간과 무관한 값이기 때문에 속도 또는 이제 주파수가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상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의미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용어와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음압 변동을 이제 파동을 나타낼 때 이와 같이 이제 시간축을 해서 어떤 이제 압력 변동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면서 이와 같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종파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사이클이 이제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해서 피어리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피어리드라고 해서 이제 주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이클당 걸리는 시간을 피어리드라고 알고 있고요. 이 피어리드의 역수를 저희가 이제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퀀시는 초당 사이클 수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프리퀀시의 2파이를 곱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바로 앵귤러 프리퀀시라고 해서 초당 이제 라디안스 각도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용어는 제가 이제 익히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웨이브 넘버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웨이브 넘버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파동을 어떤 이제 시간축이 아니라 공간축 XY 좌표축에 이제 파동을 이제 그렸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사이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란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웨이브랭스 사이클당 거리로 나타나게 되죠. 미터로요. 이 값의 역수를 스페이셜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좌측에서는 이제 주기분의 1을 프리퀀시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파장분의 1을 스페이셜 프리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단위는 이제 미터당 사이클 수가 됩니다. 이 스페이셜 프리퀀시의 2파이를 곱해준 값을 웨이브 넘버라고 해서 미터당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초당 라디안하고 이제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을 보게 되면은 어떤 시간과 무관한 값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속도 또는 주파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어떤 파동 방정식을 세울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상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형태의 머플러는 이제 인터페런스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섭형 머플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자주 보는 경우는 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이제 덕트 내에서 어떤 이제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머플러는 이제 어떤 전달 경로 차에 의해서 이제 어떤 소멸 간섭에 의해서 이제 음을 소거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보시면요. 어떤 이제 기류가 이렇게 이제 흐를 때 이와 같이 이제 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L2의 길이와 L1의 길이가 2분의 란다만큼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그 음이 이제 합치가 돼서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류음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주파수 성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타겟 주파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타겟 주파수에 어떤 이제 2분의 란다만큼 차이가 지게 해서 이 길이를 경로차를 발생시킨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합쳐져서 소음이 줄어든다. 그런 이제 머플러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와 같은 이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파란 음과 이제 여기 이제 음이 파란 음과 이제 빨간 음이 합치가 돼서 2분의 란다만큼 이 길이가 이제 2분의 란다니까요. 2분의 란다만큼 차이가 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위상이 틀려지면서 이제 합이 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게 인터페런스 타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이제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의 어떤 이제 원리를 이용한 그런 형태의 머플러가 되겠습니다. 수식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길이의 차이를 2분의 란다만큼 이제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2n-1은 여기서 이제 그 효과가 일어나는 것은 이제 홀수일 때 이렇게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수식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수식을 란다는 F분의 C니까요. 이와 같이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식으로부터 F를 구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타겟 주파수는 이와 같이 이제 길이의 차이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조넌스 타입의 어떤 이제 머플러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레조네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공명형이다라고 하고요. 세 가지 타입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그 전에도 이제 제가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이제 헬름홀츠 타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홀 타입, 사이드 브랜치 타입, 이 세 가지의 형태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헬름홀츠 레조네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름홀츠 레조네이터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이제 병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었을 때 어떤 이제 여기서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이제 바로 헬름홀츠 레조네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류가 흐르는 부분에 어떤 이제 타겟 주파수 목표로 그 주파수와 같은 어떤 이제 주파수를 레조네이터를 여기에 이제 적용하게 되면은 그 음이 이 안으로 이제 흡수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그 주파수와 이제 공명을 일으켜서 이제 그 음을 흡수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의 어떤 이제 질량이 매스가 되고요. 목부의 이제 어떤 질량이라고 하고요. 여기 매스가 되고 요 최적이 볼륨이 스티프니스가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일자유도 진동에 의해서 이제 어떤 고유 주파수를 저희가 이제 얻은 그런 시계에 의해서 같은 방법으로 이 튜닝 주파수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자유도계의 고유진동수는 이와 같이 이제 n분의 k로 나타날 수 있고요. 요 식을 이용해서 이제 m과 k를 이제 각각 구해서 이와 같이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 AL이 m이 되고요. 요 부분이 이제 k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을 간단히 정리하게 되면은 2파이분의 c 스퀘어 루트 분의 vl분의 a가 된다.
그래서 이제 볼륨이 커지면은 주파수는 내려가고, 길이 L이 목부가 길어져도 주파수는 내려가고요.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주파수는 높아진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면적이 작아지면은 주파수는 내려가고요. 이 수식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제 관계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를 이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헬로 물질 레조네이터는 워낙 많이 적용되는 파트라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퀴즈인데요. 이제 콜라병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라병을 바람을 불게 되면 이제 소리가 나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헬로우즈 레조네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발생하는 공명 주파수를 구하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콜라병은 이제 355ml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의 지름이 2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목부는 이제 대략 70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부는 이제 음료가 보통 이제 판매될 때 요 정도까지 이제 채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략 이 빈병을 불었을 때 어떤 이제 공명 주파수가 발생되느냐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식에 의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요. 이때 이제 볼륨은 요 값이 되고요. 메타 값으로 이제 다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밀리리터를 메타로 바꾸게 되면은 요 값을 집어넣고 요게 이제 반지름, 지름이니까 이제 반지름을 파이 r 제곱해서 반지름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목부기를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면은 약 192Hz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을 불었을 때, 콜라병을 불었을 때 소리가 나는 주파수는 192Hz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멀티홀 레조네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홀은 이제 이와 같은 경우가 이제 멀티홀 레조네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팽창한 머플러에 이와 같은 이제 튜브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튜브에 이제 구멍이 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멀티홀 레조네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 홀이 이제 바로 헬로 물질 레조네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이제 발생 주파수를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멀티홀은 이 주파수와 유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는 이 개구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이제 구멍수 곱하기 구멍의 단면적을 곱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개구 면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면적이 개구 면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분모의 V는 요 이제 V는 똑같은 이제 요 최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공기가 바깥으로 이제 빠지는 요 이제 외부의 통이 어떤 이제 볼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L은 목부의 길이였는데 T 플러스 1.6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는 이 퍼포레이트 튜브의 이제 두께가 되고요. 이 퍼포레이트 튜브의 두께가 되고 어떤 이제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 R 구멍의 반지름을 1.6에 곱했다. 라고 이제 이러한 식이 유도됐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들을 전부 다 이제 어떤 과정을 유도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러한 값으로 계략적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공명형 흡음제의 어떤 레조넌스 프리퀀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제가 흡음제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도 설명드렸는데요. 참고적으로 이제 어떤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같은 거의 유사한 식으로 구해지기 때문에 그 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공명형 흡음제가 되겠는데요. 이 흡음제의 주파수는, 레조넌스 주파수는, 좀 전에 이제 보신 식과 거의 이제 유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의 어떤 면적은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는 개구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는, 볼륨 대신 D는 공기층의 두께가 되겠습니다. 배우면에 있는 공기층의 두께. 그리고 이제 T 플러스 1.6R은 같은, 그런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다중형 멀티홀 레조네이터와 같은 이제 그러한 어떤 이제 목부 길이, 하이로즈 레조네이터의 목부 길이와 같은 그런 이제 값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사이드 브랜치 레조네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브랜치 레조네이터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레조네이터를 이제 사이드 브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어떤 이제 길이 L에 어떤 이제 이렇게 이제 마킹 관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한 거를 사이드 브랜치라고 합니다. 요 사이드 브랜치에 이제 레조넌스 프리퀀시를 보면요, 예전에 이제 그 튜브 내에 어떤 이제 스탠딩 웨이브를 이제 설명드리면서 그때 이제 1단 폐관의 어떤 이제 레조넌스 프리퀀시와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모습과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압력이 크게 발생하고 요 부분에서 이제 작게 발생돼서 어떤 이제 4분의 1 파장으로 이제 어떤 레조넌스가 발생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와 같은 관이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소음을 저감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조네이터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공명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메인 스트림에서 메인 기류에서 어떤 이제 문제 주파수를 요 길이와 튜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공명이 일어나서 여기에 음을 다 흡수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과 손실은 요 같은 이제 시계에 의해서 구해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M은 어떤 이제 단면적 B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거는 항상 요 이제 사이드 브랜치 단면적 분의 A1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값으로 이제 일반 팽창형 머플러와 이제 대비돼서 항상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KL과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TL을 주파수 축으로 그려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어떤 한 주파수에서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어떤 팽창형 모플러에서 입 출구 측에 연장관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입구 측에 이렇게 이제 연장관을 설치한 경우요. 출구 측에도 이렇게 연장관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extended inlet outlet 머플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extended inlet 머플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사이드 브랜치 효과와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어떤 레조넌스 주파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사이드 브랜치에서 이제 구한 그 시계에 의해서 이제 투과 손실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사이드 브랜치에 이제 다면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떤 메인스트림에 직경이 되기 때문에 직경이 지금 이제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 M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가 이제 사이드 브랜치의 길이죠. 요게 이제 L이 돼서 9인치가 돼서 요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주파수에 어떤 이제 레조넌스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값에서 어떤 이제 TL 값이 커짐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인 머플러의 이제 팽창형 머플러의 어떤 이제 TL 값을 이제 구해보면은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펜션 타입은 요 수식에 의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M이 이제 A1분의 A2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이와 같이 해서 어떤 면적 비를 하면은 9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랭스는 이 길이 전체를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9인치니까 요 값을 더해서 21인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 축을 해서 구하게 되면은 실제 요 형상의 이제 머플러는 요 같은 이제 투과 손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머플러는 이 두 개를 합해야 되니까, 이 두 개를 합해서 나타내니까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배기계의 소음 저감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머플러는 이제 어쿠스틱 덕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덕트, 그래서 이제 기류가 흐르는 이제 어떤 긴 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 에어컨 덕트, 또 이제 어떤 건물에 있는 이제 공조 덕트, 그런 이제 공조 덕트에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제 적용되고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에서 인테이크 시스템에 이제 어쿠스틱 덕트가 이제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러스 덕트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어떤 흡음재를 이용한 덕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닝의 어떤 이제 실험식이 이제 적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델타 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적용했을 때 안 적용했을 때 어떤 이제 차이죠. 흡음재를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차이. 수식을 보시면은 S분의 이제 KPL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수식도 이해를 해보시면은 단면적이 이제 커지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손실은 적어지죠. 그래서 단면적은 이제 적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단면적이 이렇게 이제 흡음재를 십자로 추가를 했다라고 하면 단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단면적을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 이게 이제 덕트 내부의 이제 원주 길이인데요. 이 원주 길이는 길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단면적의 이제 요 길이, 이 면적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원주 길이를 크게 한다라는 의미고요. L은 이제 적용되어 있는 길이, 흡음재가 적용되어 있는 길이를 길게 하면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K 값은 어떤 이제 상수급 값이 되는데요. 어떤 이제 이 흡음재를 이제 잔영시법에 의해서 이제 구했다라고 하면은 K 값을 이제 그 흡음률 구한, 잔영시법에서 구한 흡음률을 요 값에 대입해서 이제 K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내법에 의해서 이제 어떤 흡음률을 구했다. 그때 이제 구한 압력비가 N이다라고 하면은 N 값은 요 값으로 정의되니까 요 값을 대입해서 K 값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시험식에 의해서 어떤 이제 소음 저감 효과를 저희가 이제 간략히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쿠스틱 덕트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퓨저 타입의 머플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출형이라고도 하고요. 추출형은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요. 토출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유속의 추출음, 토출음이 이제 발생되는 곳에 이제 소음을 저감하는데 이제 매우 유용하다라고 하고요. 추출구에서 이제 발생되는 소음 주파수는 D분의 V와 관계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출 속도가 커지면 주파수는 커질 것 같고요. 직경이 커지면은 주파수는 낮아질 것 같고요. 이러한 정도의 관계식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는 이와 같이 이제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토출구에 어떤 이제 빠른 유속이 발생하는 토출구에 이러한 이제 형태 디퓨저 타입의 이제 머플러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큰 효과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이제 이런 머플러가 이제 사용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압축기에 압축공기가 토출될 때, 급속히 이제 토출될 때 그런 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런 머플러를 적용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머플러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머플러에도 이제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고 어떤 이제 소음 저감 효과가 틀리게 나타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장시간 진행을 했는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